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 해상 운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해상 운송이 되려면 배로 이제 해상이니까 배로 가는데 배는 정기선이냐 부정기선이냐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했지만 정기선이냐 부정기선이냐 재고 관리에서 정기 부정기 정량 부정량 이런데 정기선은 이건 타리프가 있어, 그렇죠? 이거는 뭐냐 우리 노선버스, 고속버스 이런 걸 얘기하고 이거는 뭐죠? 우리 전세버스, 일반적으로 관광버스. 이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도 결정되고 이건 어떻게 돼? 정해진 가격으로 움직이죠. 이거는 계품이야, 그죠? 계품. 각각의 모르는 사람이 타는 거야. 이거는 어떤 아는 사람끼리, 그죠? 동문회든 동창회든 아니면 동네 사람이든 하여튼 이 사람을, 그죠? 이런 물건을 보면 똑같은 성질의 것. 이런 것이 타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비례를 발행하느냐, 차트를 발행하느냐, 이런 것들든지 구분만 하면 큰 무리가 없는 과목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이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죠. 정기선이냐, 부정기선이냐, 구분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넘어가면, 자, 그래서 보니까, 정기선, 해운에 요새 이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비슷하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이 보니까 운송비가 해운에서 운송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변동이 막 되고 있어서 이제 많이 안 움직이니까 또 우리 자국에 그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여기 자국의 정기선 항로를 개설하고 적정 선방량을 유지함으로써 자국 하주에게 안정된 운임으로 정기적인 해운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수출할 건 많은데 우리 배가 없다. 그러면 우리 배는 그러니까 우리 배라고 무조건 싼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배가 적으면 어떻게 돼? 가격이 오르겠죠. 자, 그래서 정기적인 배선에 의해서 수출입 화물을 적게 수송함으로써 계획상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 지속적으로 수송 항로를 유지함으로써 당국 간의 계획 촉진,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거는 계품 운송 계약이다. 그래서 선박의 물품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계품 운송과 용운송으로 구분된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별 거 없고 이것이 이제 모아놓은 거니까 정기선은 규칙적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노선버스니까 고속버스, 보통 운송인이 이건 계약 운송인, 전용 운송인이고 2종에 2종. 이건 동종이다. 사람을 이런 것들. 고가인데 이건 저가를 많이 움직이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차에 40명이 탄다. 48, 50 이렇게 되는데 그럼 거기에 40명 타는데 인당 10,000원씩이면 40만 원이죠. 2만 원 왔다 갔다. 그러면 그 금액 운송비 계산하고 근데 거기 탄 사람들 그 운임 같은 거 계산해 가지고 보면 이거는 비교적 저가해야 된다. 왜냐? 그렇게 사람은 고속버스 타고 가지, 그쵸? 총 비용이 적게 되기 때문에 타는 거죠. 자, 선화증권, 빌어블레이딩, BL이고, 차터 파티를, 운송계획서를 받는다. 동일운임이야, 그쵸? 이거는 선박의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는 하주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지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선박은 비싼 거, 고가 구조가 복잡하지만 단순하다. 대형 조직에 움직이지만, 이거는 운송에서 크죠? 이거는 소형 조직에 의해서 아르마리로 움직인다. 이거 정도에 대한 것만, 그래서, 그 다음에 영업부 직원 중개인, 제한적, 전혀 취급하지 않는 거,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차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정기선, 부정기선, 이건 이제 그 내용들을 쪼르르륵 막 해놨어. 근데 결국 저것만, 그 위에 내용만 이해하면 이거는 끝이다. 하여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기선, 부정기선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기본이니까. 내가 그냥 버스를 대절할 것이 아니면 나 혼자 가니까 나 혼자 대절할 일은 없죠. 그냥 고속버스 타고 갈 거냐.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다. 보시고 생각하시면 배나 고속버스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거 다 끝난다. 근데 이제 우리 또 새롭게 알아야 될 건 뭐냐. 이제 화물에 대한 거죠. 그렇죠? 정기선 화물에서 일반 화물. 하역 작업이 쉽고 다른 화물과 혼적할 수 있는 화물로서 특별한 취급이나 적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화물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량 화물, 파이너와 크랭크하고다. 포장이 잘 되고 그 내용물도 청결 건조한 것으로서 다른 화물과 혼재 또는 접촉하여도 다른 화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는 그런 화물. 차, 면사, 직물 이런 거 면세품, 도자기, 종이, 통조림 이런 것들은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 조잡 화물 있다. 러프하고 오염, 흡습, 융해 또는 분말이나 악취를 발산해서 다른 화물도 오염시킬 수 있는 거. 더러운 화물, 먼지 나는 거, 냄새 나는 거, 생피역, 어분, 시멘트, 염장, 어획물, 흑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벌크 화물. 그 일반 자파 중에서 단위화되지 않고 재래 방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그래서 곡물, 광석, 석유, 당밀, 입자나 분말 상태 또는 액체 상태로 선창이나 탱크에 싣는 화물이 바로 살적 화물이다. 액체 화물, 리퀴드 칼고, 액체 또는 반액체의 내용물을 드럼통, 나무통, 병캐, 항아리 등의 용기에 넣는 그런 화물이다. 유류, 주류, 약, 액류 이런 종이다. 단위 화물, 포장 용기 또는 컨테이너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그런 화물이 단위 화물이다. 화물의 종류,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조잡 화물, 이거 정량 화물 이것도 나눠줄 필요가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특수화물, 그 화물 중에서 특수화물 또 있다. 특수화물 뭐냐? 자, 의염화물, 뭐 발화성, 폭발성 그래서 의염화물 중에 뭐 있냐면 여기에 발화성, 황인, 성냥 이런 거, 폭발성, 터지는 거, 화약, 탄약, 압축, 액화가스, 아세틸, 탄산, 일산화탄소 같은 거, 유독성 화물, 이건 뭐 초산, 유산, 암모니아, 부식성, 부식되는 거, 그다음에 방사성,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용어하고 대비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이제 나머지 이거 냉장, 냉동화물, 고가화물, 동식물, 중량, 대용적, 장적 화물 이게 다 국어 문제니까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전기산화물은 단위화하면 좋다. 전기산화물을 단위화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돼? 컨테이너가 이제 전용선이 되는 거죠. 자, 컨테이너화 또는 팔레트화, 저기 유니트로도 하는 거 의미가 있다. 자, 컨테이너 하는 거 좋겠죠. 팔레트화 당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기선 운항 방식은 전기선 항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선 항로의 운항 중인 선박은 재래 전기선, 표준 다목적선, 신형 다목적선, 컨테이너 정선, 냉동 컨테이너선, 로로, 그다음에 바지선 등을 들 수 있다. 전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선박은 선박 내 다수의 하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비교적 고속으로 운항하며 비교적 가격이 비싼 화물을 운송한다. 싼 거는 어디로 간다? 부전기선이다. 그동안 전기선로에서는 재래 전기선 선박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로로선, 컨테이너 전선과 다목적선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 운항 방식은 단독 운항할 수 있다. 그렇죠? 개별사가 개별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컨소시엄, 전략적 제휴운항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개별 선사가 단독으로 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국제적 자본 협력 업체의 운항 서로 이렇게 의견을 분산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컨소시엄이다. 공동 운항은 전기선로에서 2개 이상의 선사가 선박을 합작 기업의 형태로 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인트 서비스다. 공동 운항은 일반적으로 한 개의 선사의 선박만으로는 부족해서 정기적인 운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척의 선박을 공동으로 투입해서 선박 내 스페이스는 배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며 운항 스케줄도 공동으로 작성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로 보면 그 스페이스 차터가 있다. 공동 운항은 이제 공동하면서 어떤 비중에 따라서 이제 그 선복을 나누는데 스페이스 차터는 이것도 공동 운항에 속한다. 그런데 이건 뭐냐? 보상 또는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선사에게 자신의 선박 내 스페이스의 일부를 제공한다. 이 경우 다른 선사로부터 스페이스를 제공받는 선사는 선박 비용과 운항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다만 자사가 사용한 스페이스에 대해서 협정 체결 시 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스페이스. 어쨌든 간에 이것도 뭐 공동 운항의 일부가 되겠죠. 다음 지선 운송. 자, 이건 지선 운송은 뭐냐?
컨테이너 전기선 서비스는 모선이 기항하는 주요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는 간선 항로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먼 거, 간선 항로에, 그러니까 늘 다니는 큰 길인데 거기서 뭐 깊이 들어가는 거지. 기한이 떨어진 국내 혹은 인근의 외국 항구와 모선이 기항하는 간선 기한지 사이에 보조적인 지선 운송이 바로 지선 운송이다. 이런 피더 서비스는 모선의 직접 기항이 사실 시설면에서 불가능하거나 물동량이 직접 기항하기에는 부족한 항구를 커버하며 간선 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이나 오지 등에 대한 수송력 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대표적인 것이 환적이다. 이렇게 있어요. 지선 운송. 자, 그다음 전기선 운임은 어떻게 되냐?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하주가 지불하는 즉 당해당 가격이다. 뭐 운임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운임에 대해서 특히 해상 운송의 운임에 대해서 정리된 걸 보면, 자, 부정기선의 해상 운임은 수요 측의 운임 분담 능력을 상환한다. 그렇죠? 능력에 이만큼 왔어. 이만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부정기선 운임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고, 부정기선 운임 해상 운임 하하는 총 운임 수입의 평변동비와 일치하는 점.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가격. 그다음에 전기선의 해상 운임은 운임 요일표를 공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객에게 적용한다. 해상 운임은 기본 운임, 할증료, 부대비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보죠. 전기선 운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해상 운임은 수요 측의 운임 부담 능력을 상한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공급 측의 운송 원가를 하한으로 해서, 그래서 운송 원가 지불 능력, 여기가 가격의 결정선이다. 자, 전기선 해운은 자연적인 시황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공급 측인 선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관리되는 관리 운임이다. 그러나 일방적이지만 이제 고객을 고려했겠죠. 고객이 너무 비싸 안 한다. 경쟁적인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 운임이 있죠. 자, 그래서 전기선 운임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보면 운임의 안정, 그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운임은 뭐냐? 운임이 있다는 것은 운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만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이라든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결정된 전기선 운임은 일정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고, 다만 운송 비용의 인상이나 항로 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운임이 인상된다.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가능한 동일 품목에 대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하주들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누구는 싸게 주고 비싸게 주면 막 저기 그 힘 있는 사람이 몰랐는데 알게 된다. 그럼 우리 싸게 달라. 전반적으로 하향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고객이 기분 나쁘다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 화주 간에 무차별 운임이 적용돼야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운임 동맹은 동일한 그 품목을 보유한 하주들에게 무차별 운임을 부과하는 한편 상이한 품목 간에는 상이한 운임을 부과해서 교차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즉 송장가격이 높은 고가 품목 전자제품에는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비싼 운임을 적용하고, 반대로 낮은 거 원제품이나 반제품에 대해서는 싼 운임을 적용해가지고 그것들도 선복을 채워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상품의 원활한 개혁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평균 운임이 여기 딱 있는데 이게 고가로 하면 좀 많이 받겠고 저가로 받으면 그러면 좀 덜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